된소리 대기를 경우에 내보자. 된소리 대기는 이제 경음화라고 우리가 하지. 경음이 이제 된소리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얘는 표준발음법 23항부터 27항까지를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 플러스 28항을 넣기도 28항은 사실은 사이소리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는데 나타난 결과는 된소리 대기랑 똑같지. 된소리가 되는 건데 나타나는 환경 자체가 사이소리야. 사이소리라는 건 뭐야? 주어 형태도 사이에 소리가 들어오는 거거든. 이게 왜 그런지를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하여튼 얘는 좀 달라. 얘는 좀 특별해. 사이소리랑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면 돼. 된소리 대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된소리 대기는 보통은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뒷자음이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 자음과 자음이 만나 뒷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그러면 자음과 자음이 만날 수 있는 현상은 어떤 경우뿐이 없어. 우리 모음을 중심으로 자음은 앞뒤로 하나뿐이 못 붙으니까 종성과 초성이 만나는 경우뿐이 없겠지.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앞에 자음은 뭐겠어? 앞에 자음은 종성이겠지. 앞에 자음은 종성이야. 자, 그러면 종성에 올 수 있는 소리가 5뿐이 없어. 자음이 7가지 소리뿐이 안 되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그리고 뒷자음이 된소리로 바뀐대. 된소리는 5뿐이 없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디귿뿐이 없지.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뿐이 없어. 이 뒷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이렇게. 자, 그래서 사실 이게 될 수 있는 된소리 대기가 될 수 있는 가지수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뿐이 없어? 35가지가 다야 사실은. 그치? 그 중에서 이제 표준발음법 23항에서 이 23항은 기본항이거든? 기본이라는 건 무조건이라는 의미야. 자, 예를 들어보자. 앞에 기역, 디귿, 비읍 플러스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오면은 뒤에 게 뭘로 바뀐다? 된소리로 바뀐다라고 써있지. 이건 어떤 경우에든 기역, 디귿, 비읍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오면 뒤에 게 된소리가 된다라는 경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국가 하면 기역, 기역이니까 국가 하면은 기역, 비읍이니까 국가. 또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말을 만들어도 돼. 법과 정치에서 법정해도 어떻게 돼? 법정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보통 구두방 플러스 구두방 사장, 뭐 바닷가 플러스 바닷가 사장 이렇게 해요. 가장 기본적인 거지.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일단은 23항에서 기역, 디귿, 비읍 7가지 중에 기역, 디귿, 비읍을 먼저 선택해버렸어. 그러면 이 뒤에 오는 애들은 뭐야? 이 밑으로는 울림소리뿐이 없겠지. 항수가. 왜? 어차피 기역, 디귿, 비읍 플러스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되는 소리잖아. 뭐 앞에 기역, 디귿, 비읍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이 와. 너 투표얘기할 거 있니? 네? 투표얘기할 거 있니? 네. 응. 앉아. 표준발음법 있어? 너도? 네? 표준발음법 있어? 표준발음법.
카메라만 건들지 마. 네. 자, 그래가지고 기역, 디귿, 비읍이 먼저 선택되니까 나머지는 리을, 니은, 리을, 이응 울림소리만 읊어지고 사실 여기는 어때? 거의 대부분 동일한 애들만 오겠지. 왜? 뱃소리가 될 수 있는 게 이 5가지 소리뿐이었잖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뒤에 오는 이제 뱃소리 대기들은 뒤에는 거의 다 고두방사장 그대로 또 올 것이고 앞에는 니은, 이응이 올 거야. 이건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24항부터 한번 보자. 표준발음법 24항과 표준발음법 25항은 서로 공통점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떤 경우에 나타나느냐? 둘 다 어간과 어미가 만날 때 나타나. 자, 그럼 보자. 일단 24항에는 어간 받침에 무가와 니은이나 미음이 오는 경우가 오고 뒤에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똑같이 오는데 얘가 어미여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된소리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기에서 이제 빠져있는 게 하나 있어. 비읍이 빠져있어. 왜 빠져있어? 비읍은 어미가 없어.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없지. 예를 들어볼게. 자, 봐봐. 남딸을 가지고 해보자. 남꼬 하면 어떻게 돼? 어간과 어미일 때를 기준으로 남꼬가 되지. 어간어미가 아닐 때는 어때? 남자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해가지고 남고인 경우에는 그냥 남고로 발음하지. 어간어미인 경우에만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또 남따 어간어미인 경우에 남따가 되지. 근데 남 비읍 있어? 없지? 어미 중에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 자체가 없어. 그래서 사실 그냥 구두방사장 외워도 돼. 근데 어때? 어차피 비읍은 없어. 이해되지? 그래서 구두방사장이라고 외우지 않고 뭐 구두사장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남소 남자 근데 남자 여자 할 때 남자는 어떻게 발음해? 그냥 남자로 발음하지. 이렇게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25번 같은 경우에는 어감 받침이 리을, 비읍, 리을, 티읕인 경우야. 리을, 비읍, 리을, 티읕. 실제 얘네 발음은 뭐야? 리을이지. 우리 장문 단순할 때 리을, 비읍, 리을, 티읕은 리을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이걸 쉽게 외우려면 어떻게 외우느냐? 개미 핥기는 혀가 얇다라고 외우면 돼. 개미 핥기는 혀가 얇다. 그럼 리을, 비읍, 리을, 티읕 들어가지. 그 뒤에가 되면 핥기 얇다 이렇게. 그래서 얘도 어차피 뒤에 오는 애들이 어미니까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어미이고 이 뒷부분이 뭐가 돼? 된소리가 되겠지. 그래서 얘도 당연히 뭐 하했고 이러면 하했고가 되는 거지. 물론 이런 경우에는 표준발음법 몇 항과 몇 함이 적용된 거야. 일단은 표준발음법 10항하고 그 다음에 어때? 된소리 대기 25항이 적용된 거야. 두 개가 같이 적용되지. 왜? 리을, 티읕, 리을, 비읍이 리을로 발음된다는 게 단어는 단순한 10항이잖아. 이해돼? 괜찮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준발음법 26항과 표준발음법 27항은 리을에 대한 규정이야. 리을. 일단 26항은 한자어 중에서 리을 받침으로 되어 있는 애들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중 나머지는 다 고두방사장 외워도 되는데 얘는 기역과 비읍이 빠져 좀 특이하게.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갈이라는 한자어를 가지고 해보자. 갈구하다 할 때는 얘는 어때? 갈구해서 된 소리가 안 되지. 근데 우리 갈등 할 때는 원래 칡나무 갈과 등나무 등 해서 칡나무와 등나무가 인간관계처럼 이렇게 얽혀 있는 모습을 보고 갈등이라고 하는 거지. 된 소리가 되지. 한자어니까. 갈색으로 변하다의 의미의 갈변은 그냥 갈변이지. 된 소리가 안 돼.
우리 갈수기, 물이 고갈된 갈수, 이것도 갈수. 갈증이 나다 할 때 갈증도 갈증 이렇게 가지. 그래가지고 얘네들만 된소리가 돼. 한자어에서는 기억 빼놓고. 27항은 뭐야? 관형사형된 성어는 이름이지. 관형사형된 성어이 리을하면 뒤에 수식받는 말이 뭐야? 명사, 여기는 체언이겠지. 그래서 통상 관형사형된 성어이 리을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체언이 오면은 그러면은 된소리가 되지. 예를 들면은 뭐뭐 먹을, 뭐뭐 할 이런 것들은 어때? 리을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거기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것 먹을 것, 할 것 이렇게 된 소리 되지. 먹을 테 하면은 먹을 때, 먹을 바를 모르겠다. 먹을 바,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먹을 수, 먹을지, 의존명사 말고 일반 명사도 되지. 먹을 사람 하면은 먹을 사람이 되지. 아민이 뭐하니? 빨리 들어와.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된소리가 되고, 마지막으로 6번째 표준발음법 28항이 있는데 28항의 경우에는 어때? 이제 보통은 사이소리의 일종으로 생각을 하지. 왜 그러냐면 사이소리라는 거는 뭐뭐의 의미에서 중간에 소리가 들어오는 경우인데, 사실 28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원래 얘가 사이시옷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이시옷 표기 위치인데 표기할 수 없는 경우야. 예를 들면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의 경우, 혹은 앞형 태소에 받침이 있는 경우, 분명히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자리인데 못 집어넣는 자리에 어때? 뒷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인 거야. 이건 그래서 일반적인 된소리 대기랑 좀 다르지. 사실 앞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어. 아무것도 이제 그 제한 조건은 없는데 위에 이미 기역, 디귿, 비읍 플러스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있으니까 기역, 디귿, 비읍은 빼고 나머지 올 수 있는 거를 보통 생각을 해. 그럼 뭐가 있어? 여기에 니은, 리을, 미음, 이음, 그리고 얘는 자음이 안 와도 돼. 모음도 와. 근데 얘네들이 다 뭐야? 모음도 기본적으로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전부 다 울림소리. 그래서 28항은 거기는 앞에 뭐가 오든 상관이 없긴 하지만 통상 울림소리 플러스 구두방 사장으로 외워. 왜? 어차피 구두방이 한번 빠진 거니까. 그리고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오는데 통상 모모의 의미를 가지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초점 같은 경우에도 한자 가지고 이제 얘가 사이뜻을 못 적는데 어쨌거나 발음은 초점으로 하지. 또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물의 고기 해가지고 어때? 앞에 받침이 있으니까 사이시옷은 못 적지만 물고기 이렇게 가지. 다만 이거와 대비되게 불고기 같은 경우는 불에 사는 고기가 아니라 불에 구운 고기니까 불고기가 아니라 불고기로 가지. 요런 것들이 28항이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모르겠는 거. 다 알겠어요. 응? 다 알겠어요. 다 알겠어? 정리해보자. 자, 이제 사이소리를 할 건데, 사이소리는 사실 이제 표준발음법과 한계만 기법에 거의 쳐가지고인데 거기는 자세히 좀. 사실 우리가 수능에서 사이소리 문제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좀 암기야. 암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문제로 수능에서 물어보기가 좀 애매해. 근데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지 이렇게는 안 물어봐. 근데 이게 사이시옷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준발음법 어디 한글만큼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설명을 해볼게. 일단 사이소리라는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면, 사이소리는 어떤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에
소리가 들어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소리는 사실 딱 두 가지뿐이었거든. 사이시오타도 니은청과 이렇게 두 가지뿐이었거든. 사실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비읍이나 히읗이 표기되는 경우도 넣기도 한데 이거는 사실 고전문법에서 보면은 사이시옷은 아니거든. 사이소리. 근데 이제 현대문법에서는 집어넣을 데가 없어서 그냥 사이소리에 넣긴 하는데 원래는 어두정분이랑 히읗종성 시연이랑 개념에서 안 되고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일단은 사이시옷은 중요한 게 뭐야? 표기가 되고 니은청과는 표기가 되지 않지. 그래서 사이시옷은 보통은 한글맞춤법에서 다르고 니은청과는 표준발음법에서 다루는데 사이시옷이 표기되었을 때 발음 같은 경우에 또 표준발음법에서 다뤄. 그래서 사이소리와 관련된 규정들은 표준발음법과 한글맞춤법에 걸쳐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단 표준발음법부터 보자. 표준발음법이라는 건 우리 뭐야? 어떻게 표기되어 있을 때 어떻게 발음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규정이지. 반대로 한글맞춤법은 어떻게 발음이 될 때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에 대한 규정이야. 이렇게. 자, 그랬을 때 표준발음법이 28항부터 해가지고 30항까지 내용이 이제 사이소리와 관련된 건데 28항은 아까 했듯이 젠소리 대기에 들어가는 애들이기도 하지. 사실 이 사이소리라는 게 모모의 모모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젠소리 대기면서 사이소리에 놓기도 하는데 일단은 얘는 앞에가 뭐였어? 아까 했듯이 울림소리이고 플러스 뒤에가 구두방 사전이 왔을 때 얘를 뭘로 발음한다? 얘를 젠소리로 발음한다라는 규정이었지. 그래서 모모의 모모에서 나타나는 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로 발음되는 29항은 이제 니은청가 규정인데 니은청가는 어때? 받침 뒤에 이모음으로 시작하는 어근이 오면은 사이에 니은이 첨가된다라는 규정이야. 물론 얘도 모모의 모모라는 그런 말은 없는데 모모의 모모에서 나타난다라고 통상한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15항 할 때 나왔던 맛있다, 맛없다, 맛있다, 멋있다 같은 경우에 생각해요. 맛에다가 이치 뭐야? 어간 어근이기 때문에 맛 있다가 어직 발음이잖아. 뭐 어간 어근 이모음이니까 어때? 얘도 니은 첨가 돼야 되지 않아? 맛있다, 멋있다 돼야 되잖아. 근데 그거 허용하지 않지. 왜? 모모의 모모 보통 이런 반영격 기능 가지거나 반영격은 아니더라도 약간 수식받는 느낌이 있는 그런 경우에만. 그래서 얘는 모모의 모모 5월 수식받는 경우 같은 경우에만 나타나. 보통 29항은. 이해되지? 자, 예를 들어 볼게. 우리 솜니물 같은 경우에는 어때? 솜 플러스 이불하면 얘네 둘 다 어근이잖아. 그러면 솜의 이불 이렇게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솜니물이 되고. 혹은 앞에 게 접사 붙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 홈니불 같은 경우는 홈이 접사잖아. 그럼 호스 이불 이건 안 되지. 그냥 호시 수식하지. 소식해가지고 이불이 이제 수식 받을 때 어떻게 돼? 홈니불 해가지고 니은이 첨가되고 비음화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근데 맛있다 같은 경우에는 어때? 맛이 어근이고 이시 뭐야? 어간 어근이잖아. 그러면은 분명히 어근 받침 뒤에 어근 이모음이 왔고 그러면은 맛있다가 돼야 되냐? 이게 아니라 뭐야? 그냥 맛있다가 원칙 발음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청과는 항상 다 일어나는 건 아니야. 받침 뒤에 이모 어근이 왔을 때 그게 모모의 모모 그리고 수식 관계인 경우 정도에만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30항은 사이시오 표기시 발음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한글맞춤법 30항이랑 상호 근거 규정이야. 한글맞춤법 30항은 사이시오 표기 규정이거든. 그러면 문제가 뭐냐? 얘네 둘이 상호 근거인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왜 이렇게 발음나요? 이렇게 썼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써요? 이렇게 발음나니까 이런 식이야.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잖아. 뭐가 아픈 게 없는 거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상호 근거이고, 그래서 사실 사이시옷이 암기가 되는 거야. 어떤 근거가 있는 공식이 아니라. 근데 일단은 사이시옷 표기식 발음부터 한번 보자. 우리가 일단은 거기 한글맞춤법, 아니 표준발음법에 보면은 사이시옷 발음에 대해서 어떻게 발음할지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사이시옷 플러스 기역, 디귿, 비읍인데,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근데 사실 사이시옷은 결국엔 디귿 발음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된소리 돼야지. 디귿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시옷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된소리 되겠지. 된소리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칙상 얘가 뭘로 바뀌어? 묵음이 돼. 소리가 없어져. 물론 소리를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는데 원칙상 묵음이 돼. 자,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내과라는 단어가 있으면 얘의 원칙 발음은 뭐야? 내과야. 하지만 뭐를 허용해? 내과를 허용하는 거지. 얘가 원칙이고 얘가 허용이야. 두 번째, 사이시옷 뒤에 사이시옷 역시 디귿이겠지. 플러스 니은이나 미음이 오면 어떻게 될까? 이 뒤에 있는 니은, 미음이 비음이니까 앞에 있는 디귿을 비음화 시키겠지. 예를 들면은 낸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낸물로 니은으로 가면 되지 이렇게. 또 사이시옷 뒤에 이무먹은이 오는 경우. 사실 이 경우는 뭐랑 같아? 29항이랑 똑같잖아. 받침대에 이무먹은 오는 거지. 그러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 니은 첨가가 되지. 중간에 니은이 첨가되고 이 첨가된 니은이 다시 앞에 거를 뭐로 시키겠어? 비음화 시키겠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뭇잎 같은 경우에는 나뭇잎이 되지. 니은이 첨가된 다음에 첨가된 니은이 앞에 있는 사이시옷에 어떻게? 니은으로 바뀌는 거지. 사실 이런 경우에는 뭐뭐 쓰인 거야? 사이시옷 들어갔으니까 30항 쓰였고, 그 다음에 음절표 소리 하니까 9항 된 다음에 니은이 첨가돼서 29항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비음화가 됐으니까 18항까지 쓰인 거지. 많이 쓰이지. 자, 어쨌거나 각각 얘네들이 이렇게 발음되는 거를 얘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뒷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된다. 얘는 뭐라 그래? 니은 소리 전남. 얘는 니은 소리 전남이라고 그래. 근데 얘는 다른 말로 니은 첨가라는 표현도 쓰기도 해. 니은 첨가에 대비해서 니은 첨가. 29항이 니은 첨가고 30-3항이 그래서 뭐야? 얘가 30-1, 30-2, 30-3 해서 30-3항이 니은 첨가라고 하기도 해. 일단 그래서 사이시옷이 이제 나왔을 때 뒤에 소리가 뭐냐에 따라서 또 묵음되기도 하고 비음화돼서 니은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비음화돼서 니은되고 뒤에 니은이 첨가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사이시옷은 어느 때 적느냐? 사이시옷 표기 규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은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눌 수 있어.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고유어, 손우리말이라고 하지.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인 경우나 아니면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인 경우나 아니면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인 경우나 이런 경우는 적을 수 있다라고 봐. 얘네들은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못 적느냐?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적을 수 없지. 얘는 사이시옷 못 적어. 근데 예외가 있어. 예외적으로 한자어인데도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는 경우가 6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보통 간에 대한 게 3개야. 예를 들면은 찻간, 곶간, 퇴간 같은 것들 다 한자어인데 사이시옷을 적는 예외적인 경우야. 또 수와 관련된 게 2개인데 숫자와 횟수도 한자어인데 적는 경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빵 같은 경우에도 적어. 얘네들은 왜 적느냐?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이제 저거 버릇해서 그냥 적는 거야. 자, 근데 이런 경우에도 다시 또 예외가 있어. 예를 들면은 기 플러스 착간 하면 기착간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기차간이 돼. 기착간 내지는 기착간. 자, 그 다음에 또 전 플러스 세반 하면은 어떻게 돼? 얘 같은 경우에는 전세반이 돼. 원래 기착간, 전세반 이렇게 되겠지. 뭐뭐의 뭐뭐. 근데 어때? 한자가 못 적는 것 뿐이지. 발음은 어떻게 될 거면은 기착간이 될 거고, 얘는 전세반이 되겠지.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고, 얘네들은 이제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는데, 사이시옷을 적으려면 또 다시 규정이 몇 가지가 있어. 일단 한자와 한자어가 아닌 경우에서 뒷소리가 된 소리로 나거나 니은 소리가 더 나거나 아니면 니은 소리가 더 나는 경우야.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게, 아까 사이시옷 적었으니까 이 소리가 나는데 사이시옷을 언제 적으라고 그래? 이 소리 날 때 적으래. 그러면 이게 규정이야? 아니지. 사실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아니 먼저냐 같은 거잖아. 뒷소리가 된 소리 경우 한번 보자. 자, 봐봐. 네와 가라는 형태소를 합쳤을 때 얘 발음이 내가 내지는 넷가로 나니까 어떻게 적으라는 거야? 넷가 사이시옷을 적으라는 거야. 또 내 플러스 물 할 때 얘 발음이 니은 소리가 생겨서 넷물이라고 발음이 되니까 사이시옷을 적어서 넷물이라고 적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시옷 나니까 나는 거잖아. 사실 사이시옷 적으니까. 니은 소리 담당 같은 경우에도 나무 플러스 이라고 적을 때 얘 발음이 나뭇잎 해가지고 니은 소리가 나니까 어때? 사이시옷을 적어서 나뭇잎이라고 그래라. 근데 사실 이렇게 소리 나는 이유는 사이시옷을 적어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사실 얘와 얘는 상호 근거이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 그냥 왜 이렇게 적어요? 그냥 근거가 없어. 자, 그럼 이거 누가 정했느냐? 고고학자들이 정했지. 어떻게 정했느냐? 일제강점기 때 서울 사람들 발음 보고 정한 거지. 표기와. 자, 그러면은 이게 구분이 되느냐? 안 돼. 봐봐. 이런 것도 어떡할 거야? 자, 머리 플러스 말은 사이시옷을 적어 안 적어? 합니다. 적지 않나요? 적어? 적지 않나요? 적어? 발음 자체 머릿말일 것 같잖아. 근데 얘 발음은 머리말이야. 그래서 안 적어. 우리가 아무리 머릿말해도 아나운서들은 꿋꿋이 효과 머리말 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게 표준 발음이야. 자, 오연아, 해 플러스 님은 적어 안 적어? 적어 안 적어? 이건 적을 것 같아요. 이건 적을 것 같아. 안 적어. 해님이야. 그래? 발음이 해님이거든. 그래서 안 적어. 자, 고기 플러스 배는 정리 안 정리합니다. 적지 않나요? 저거? 얘는 발음이 고기빼 내지는 고기빼라고 발음이 나면 어때? 저거. 그러면 이거는 뭐야? 물고기 잡는 배야. 근데 고기배라고 발음하면 어때? 안 적고 그냥 물고기 배야. 이런 것들도 있어. 적기도 하고 안 적기도 하고 의미에 따라서 개판이지. 자, 또 하나 더 해볼까? 자, 수 플러스 소는 적어 안 적어? 갑니다. 얘는 적어요. 안 적어. 왜? 발음이
수소이거든. 그래서 수소야. H가 아니라 우리 카우마이 때 그 수소인데 근데 안 적어. 쌤 좀 전에 수소라고 했잖아요. 아니야 수소야. 누가 수소라고 해? 학교 쌤이? 그러면 저기 한글 맞춤법 갖다 드리면서 선생님 맞춤법 틀렸습니다. 그래. 자 우연아 수 플러스 사자는 점을 적어 안 적어? 이건 적는 것 같아요. 이건 적는 거 같지 안 적어? 수사자야. 이거 외울 수 있겠어? 뭔가 갔다 갔다 적는 거예요. 뭐죠? 어? 근데 적은 건 다 갔다 온 것 같아요. 봤던 거 봐. 근데 숫자가- 우리만에서 수술 적는 경우는 딱 세 가지야. 몇 분이 없어? 수지, 순양, 순영수. 왜? 그냥 한글 맞춤법에 그렇게 나와. 이거 빼놓고는 적으면 안 돼. 약간 옛날 분들이 순놈이라고 그러시지 않나요? 수능. 놀랍지 않아?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에 우리가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수놈이야. 순놈 아니야. 수놈, 암놈. 수사자, 암사자. 수소, 암소. 말도 안 되는 거 같지. 근데 이게 표준 발음이야. 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다라는 거. 결국엔 우리가 이거 그래서 내가 사이줄 어떨 때 적어요 하면은 어떻게 말하냐면 보통 이렇게 말해. 이게 일단 한자는 아닌데 뭔가 왠지 적어야 될 것 같을 때 적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맞거든. 근데 왠지 적어야 되는데 적는 게 결국 발음이잖아. 근데 이 발음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발음할 건데? 햇님이라고 그러지, 해님이라고 누가 그래? 수소라고 그러지, 수소라고 누가 그래? 근데 그 표준 발음이 그래. 다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안 나와. 공무원 시험 같은 거는 나오는데 수능에서는 그래서 어때? 이렇게 적어놓고 이게 어디 규정에 해당하는지 뭐 이런 거를 물어봐. 그래서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이해되지? 자 그리고 31항은 한글 맞춤법 31항은 이제 비읍과 히읗 표기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말에 이제 시옷과 니은 외에도 비읍과 히읗이 표기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자. 일단은 비읍이 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이제 중세국어의 어두자음군이라는 개념에서 왔어. 하민 이거 지난번에 시험 범위였잖아. 이거 비읍 표기되는 대표적인 예가 뭐야? 그거 맵쌀, 뎁쌀이, 입대 뭐 이런 거지. 영하? 문법을 완전 머리를 포맷했구나. 동안에 많이 했는데. 자 봐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맵쌀은 어디에서 온 거야 원래는? 이거는 매 플러스 쌀 여기서 왔지. 원래는 쌀을 이렇게 안 적고 아래아 해가지고 이렇게 적었지. 근데 얘는 이 비읍이 어디로 이동한 거야? 요 비읍이 앞으로 이동해서 앞에 비어 있으니까 요렇게 가서 비읍이 만들어지면서 맵쌀 이러는 거지. 뭐와 대비돼? 사실 우리 보면은 봐봐. 산에서 사는 돼지 멧돼지 그러잖아. 원래는 매돼지지. 매인데 여기 뭐가 들어온 거야? 시옷이 들어온 거야. 산에서 사는 새, 멧새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얘만 왜 맵쌀이야? 쌀이 앞에 비읍이 있었거든. 그래서 앞으로 이동해서 맵쌀 이렇게 되는 거지. 또 뭐도 있어? 우리 뎁쌀이 같은 거는 어떻게 돼? 대나무 대쌀이지. 쌀이 이래서 얘도 비읍이 이동하는 거고 얘가 비읍이 앞으로 이동해. 또 이때 이 플러스 우리 이때라고 그러지 않고 입대라고 그러거든 옛날 사람들은. 이거 어디서 왔어? 이에다가 때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비읍이 앞으로 이동하는 거지. 요 문짝이 남아있는 게 비읍 표기인 거지. 사실은 저거 어두자음군 개념인데 현대국어에서는 어두자음군이 없으니까 어때? 그냥 사이소리 일종으로 보는 거야. 또 그 다음에 히읗이 표기되는 경우
히읗 표기는 히읗종성 체원에서 왔 히읗종성 체원이 뭐니 하면은 A씨 지난번 시험 보면잖아. 어떤 특정 단어 뒤에 조사가 붙으면 히읗이 튀어나오는 게 히읗종성 체원이었잖아. 맨날 했잖아. 맨날 필기만 하고 머릿속 비워놨어? A씨 하얗 맞잖아. 하얗터 아니에요? 어? 하얗터? 아니 그거 뭐고 하늘 시, 하늘 흠, 하늘 흘 이렇게 되는 거. 아니 기억도 생긴 체험 기억 안 나? 용비어천가에 보면 뿌리 깊은 남근 바람에 아니면 나무에다가 어때 오탈락하고 기억이 붙어버리는 경우 있잖아. 조사 붙을 때 그런 거 아니다. 외워봐 다시 나중에. 좀 시험 범위였어요? 고정 먹고 근데 공부했던 거 다시 출력해서 보여줘? 프린트? 자, 히읗종성 체어는 그래가지고 원래 어떻게 돼?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늘 같은 경우 단어가 있으면 뒤에 히읗이 숨어 있는데 특정 조사가 붙을 때 예를 들면 하늘 이라는 조사가 붙으면은 얘는 히읗종성 체험이거든. 뒤에 히읗이 숨어있는. 그러면 얘 어떻게 표기해? 하늘 히 원래는 이렇게 표기하는 거였지. 여기에 해당하는 히읗종성 체험의 대표적인 게 또 하나가 이런 거지. 안 히읗이 숨어있지. 인이란 뜻이야. 안에 있다 그럴 때 안 옛날에는 에 이렇게 썼으니까 안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조사가 붙을 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특정 단어가 붙을 때 튀어나오는 걸로 바뀌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얘네가 예를 들면 우리가 안 같은 경우에는 히읗이 숨어 있다가 특정 단어인 밖이 붙을 때 어떻게 돼? 튀어나와서 암팍이 되지. 암학이 아니라. 또 암이라는 거 보면은 암 뒤에 뭐가 튀어나와? 암닭 하면 암닭이 아니라 암탉. 수닭이 아니라 수탉. 암개미가 아니라 암개미. 수개미가 아니라 수개미 이렇게 들어오지. 이게 이게 이제 없었던 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어두잠보는 뒤에 게 앞으로 튀어나온 거고 히읗종성 세어는 뒤에 게 앞으로 튀어나온 건데 아니 앞에 게 뒤로 튀어나온 건데 이것도 일종의 사이소리라고 보기도 해. 여기까지 하면 우리 사이소리 다 정리했지. 일단 이거 정리 다 했으면 이제 논변종 총정리를 들어가. 의문 변동은 기본적으로 이제 의문이 변하는 현상이지.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변하거나 의문 숫자가 변해야 돼. 위치가 변하는 건 안 돼. 의문의 위치가 변하는 의문 변동이 아니야. 예를 들어가지고 연음 같은 거 있잖아. 우리 예를 들면 꽃 플러스 이 하면 어떻게 돼? 발음이 꽃이가 되지. 그러면 얘는 연음일 뿐이지 의문 변동이 아닌 거야. 연음들은. 연음은 그러면 표준발음법 몇 항이었어? 표준발음법 13하고 14항은 의문 변동이 아닌 거지.
자, 그럼 음변동 크게 네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가 이제 뭐야? 교체지. 교체는 대치라고 하기도 하고 또 동화를 포함시키지. 그래서 교체라는 거는 A라는 음운이 플러스 마이너스 0 해가지고 B로 바뀌는 경우이고, 동화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야? A랑 B가 서로 비슷해지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0 하면서 AA나 or BB나 or CC나 or CD나 등등등으로 바뀌어가는 거. 서로 어쨌거나 비슷해지는 거. 이걸 동화라고 했지. 자, 그랬을 때 이제 교체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지. 다른 말로 평타야르마라고 부르기도 하지. 자, 얘는 표준말음법 몇 항이야? 9항이지. 표준말음법 9항의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대표적인 게 하나 더 있지. 뭐야? 된소리들. 경음화라고 그러지. 얘는 보통 표준발음법 23항에서 27항까지를 치는데 28항에 넣는 경우도 있어. 원래 23에서 27항까지 넣는데 얘가 교체에 해당하는 게 28항도 교체에 해당하잖아. 그래서 28항을 여기다 넣기도 해. 원래 사기소리에 좀 있지만. 그리고 얘는 일종의 뭐이기도 해? 이화현상이라고 해. 동화현상의 반대인 이화현상이야. 왜냐면 서로 비슷한 게 만나가지고 서로 달라지잖아. 우리 기억과 기억 만나면 기억, 쌍기억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동화의 반대 개념이야, 쟤는. 여기다가 이제 동화 개념들이 들어오겠지. 근데 그 전에 이제 교체에 해당하는 또 이제 여기 해당하는 걸로 보는 게 뭐가 있냐면은 반모음 교체가 있어. 반모음 교체라는 현상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음운 변동인데 이게 음운 변동이 교육 과정이거든. 그래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이중 모음을 모음 두 개로 보려는 경향 때문에 생긴 거야. 반모음 교체라는 거는 뭐냐? 예를 들면은 우리 이런 거야. O 플러스 R가 와가 되는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O 플러스 R가 반모음 O에다가 R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O가 W로 교체된 거잖아. 그래서 얘는 숫자상으로 어때? 1 플러스 1은 2가 된 형태라고 보는 거지. 이런 거 이제 교체라고 봐. 이거와 대비되는 게 이제 모음 축약인 거지. 옛날엔 이것도 모음 축약으로 봤는데 요즘은 이걸 반모음 교체라고 보고 모음 축약은 A 플러스 2가 애 되는 경우. 애는 단모음이잖아. 그럼 무조건 모음 하나지. R랑 2는 각각 단모음이어서 1 플러스 1인데 1로 바뀌는 경우는 축약. 이렇게 이중 모음으로 되는 경우는 교체라고 보고. 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저걸 넣기도 해. 두음 법칙. 두음 법칙 중에 이런 거 있잖아.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 예를 들면은 뭐가 있어? 로인이 노인이 되는 경우. 이런 것도 일종의 교체로 보기도 해. 물론 요즘에는 이제 표준발음법 들어간 것만 거의 이제 음변동으로 보려고 해가지고 이렇게만 보지만 여기다가 이제 뭐가 들어와야 돼? 동화 개념들이 들어와야 되지. 여기 플러스 동화를 넣어보자. 동화 개념들에는 가장 첫 번째가 뭐가 있어? 이제 부계음화가 있지. 부계음화는 자음모음 동화 개념이면서 뭐야? 부계음이라는 게 뭐를 해당해? 부계음, 조음, 위치지. 조음 위치의 동화지.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부계음화. 표준발음법 17항에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교체가 또 뭐가 있어? 자음동화 계열들이 있겠지. 자음끼리 동화되는 자음동화 계열 중에서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었지. 이름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어? 비음, 유음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네들 둘 다 뭐야? 조음 방법의 동화지.
그래서 비음하는 표준발음법 18, 19항, 이음하는 표준발음법 20항에 해당하지. 그 다음에 동화 개념들이 두 가지 더 있었지. 뭐야? 모음조화랑 이모음 역행동화가 있었지. 근데 모음조화는 사실 잘 안 들어간다고 그랬지. 얘는 어때? 원래는 동화는 맞는데 뭐가 아니야? 교체가 아니지. 동화는 맞는데 교체가 아니지. 그래서 요새는 잘 안 들어가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모음 역행동화도 있지. 근데 얘는 잘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야? 표준어가 아니야. 일반적으로 표준어가 아니야. 물론 표준어로 치는 경우가 예외적인 사례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교체에 해당하는 건 크게 표준말은 9항, 23에서 27항, 고개음화랑 비음화, 유음화 정도까지만 보통 수능특강에서 넣고 저 외적인 경우들은 아 저런 개념이 있구나 정도를 알아두면 돼. 교체. 그 다음에 교체 다음에 들어오는 게 이제 탈락이지. 탈락은 있었던 A가 없어지는 형태이지. 마이너스 1 되는 경우. 자, 그래가지고 탈락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첫 번째가 이제 자음분 단순하지. 사실 탈락 종류는 너무 많어. 너무 많은데, 이거를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인 사례들, 규칙 활용의 사례들 정도만 외우는 정도인데, 일단 자음분 단순화는 표준발음법 10항과 11항이지. 10항과 11항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동음 탈락 계열이 있지. 동일한 소리 두 개가 만났을 때. 근데 원래는 자음 동음 탈락과 모음 동음 탈락이 있는데 요새는 모는 빼는 추세야. 자음 동음 탈락은 빼는 추세야. 보통 원래 자음 동음 탈락에 해당하는 게 뭐 이런 거야. 우리 이걸 뭐라고 읽어? 목과라고 하지 않고 모과라고 하지. 이런 게 자음동음 탈락인데 되게 예외적이고 거의 없기 때문에 요새는 모음동음 탈락판 넣는 추세인데 이것도 표준발음법 개념은 아니지 표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가, 아, 다 하면은 아가 하나 탈락하고 어떻게 돼? 같다가 되지. 여기 이제 아가 탈락하잖아. 동음이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동음 탈락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음 법칙의 일부 탈락을 넣기도 해. 신상교육과서 같은 경우에는 두음 법칙 중에 이제 니은이 이응돼서 없어지고 리을이 이응돼가지고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어. 두음 법칙이 세 가지지. 리을 이응되는 경우는 교체인 거고 이런 경우는 탈락인 경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여자가 아니라 여자가 되는 경우 그리고 리씨가 아니라 이씨가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두음 법칙이지. 근데 두음 법칙 자체는 이제 북한에서는 안 사용해. 그래서 이제 요새는 좀 빠지는 추세지. 자, 그 다음에 보통 흘탈락이라고 외우면 되는데 얘네들이 보통 흘탈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게 규칙 활용 계열이어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일반적인 탈락 계열로 넣어. 나머지 불규칙 활용들은 이제 탈락 계열에 잘 안 넣는데 운전공에 흘탈락하면 크게 세 가지인 거지. 히읗탈락, 이탈락, 리을탈락. 자, 히읗탈락 같은 경우에는 얘가 특징이 뭐야?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어. 그래서 표준발음법에 나오는데 표준발음법 12-4항에 나오지 얘는. 표준발음법 12-4항 내용이고 그래서 얘는 뭐였어? 우리 보통 히읗은 어감 맞힌 분이 없었지. 어감 맞춤 히읗 플러스 모음이 오면 어떻게 돼? 히읗이 탈락해가지고 발음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면은 노아 같은 경우에 히읗이 있는데 실제 발음에는 얘는 발음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히읗 탈락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탈락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어감과 어미에서 나타나는데 얘는 표기가 되지. 한글맞춤법 계열에 나타나는데 얘는 어감 말음 어간의 맨 마지막 소리 의에다가 특정 어미가 붙으면은 의가 탈락돼. 표기가 돼. 이 경우에는 봐봐 어떻게 돼? 예를 들면은 크다에다가 플러스 니 같은 거 붙으면 어떻게 돼?
다에다가 어를 붙이면 어떻게 돼? 요가 탈락돼버리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리을 탈락 같은 경우에는 표기를 하는데 어간어미의 경우에와 특정 어근에서 만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요. 일단 첫 번째는 어간말은 리을 플러스 특정 어미가 오는 경우이고, 예를 들면은 또 특정 체언 리을 플러스 특정 체언이 오는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우리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인데, 갈다에다가 니 붙이면 어떻게 돼? 가니 예시. 리을이 탈락하고, 또 이것도 리을 탈락하는 경우인데, 아들 플러스 님 하면 어떻게 돼? 아들 플러스 님 하면은 리을이 탈락해서 아드님 이렇게 가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탈락의 경우지. 사실 탈락은 종류가 되게 많은데 탈락을 다 암기할 수는 없어. 대표적으로 탈락하는 것들은 자음분단토나 두분 탈락 그리고 휠탈락 정도이고, 신사고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분 법칙 두 종류를 더 추가하는 정도야. 그래서 전부 외울 수는 없다라는 거. 세 번째는 축약이지. 축약은 A 플러스 B가 C가 되면서 마이너스 1 되는 경우인데, 크게 첫 번째가 이제 자음 축약이 있지. 거센 소리들이라고 하는. 얘는 뭐였어? 표준 발음법 12-1항이었지. 근데 사실 12-1항이 나오면 여기에 사실 모두 들어갈 수 있어. 표준 발음법 12-2항도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축약의 일종이긴 한데 사실 축약이 잘 안 나오려고 그러지.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어서. 이거가 뭐였어? 우리 예를 들면 노소 하면은 노 플러스 소 하면은 노소가 되면서 어떻게 돼? 히읗 플러스 시오 시쌍 시옷으로 마이너스 1 되는 경우잖아. 근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축약이긴 한데 잘 안 넣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 모음 축약이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모음 축약의 개념을 이제 이 반모음 교체랑 같은 개념으로 봤는데, 뭐 반모음 교체가 모음 축약에 포함되는 개념이었는데 요새는 이게 다르지. 모음 축약은 어떻게 돼? 모음 축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아 플러스 2가 애가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된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아 플러스 2가 하나의 단모음인 애가 돼버리지. 그럼 어떻게 돼? 1 플러스 1은 1. 그래서 축약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걔네 둘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아둬야 돼. 반모음 교체와 모음 축약은 옛날 교육 과정에서는 그냥 모음 축약 하나로 다 봤는데, 요새는 모음 축약과 반모음 교체는 서로 다른 개념이야. 하나는 교체고 하나는 축약이지.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다른 개념이다 라는 거는 알아둬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첨가지 방금 했던, 첨가는 없었던 의문이 A나 AB가 플러스 1에서 2까지 생기지. 니은 첨가는 2니까 사이적과 니은 첨가가 같이 나타나니까. 첨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가 사이소리가 있고, 사이소리에는 뭐가 있어? 일단은 사이시옷이 있겠지. 그리고 니은 첨가가 있고, 그 다음에 비읍 표기와 히읗 표기가 있겠지. 이거는 이제 들어간다고 보기도 하고 안 들어간다고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반모음 첨가 개념이 있지. 반모음 첨가는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 사이에 이중모음이 들어가는 허용 규정이지. 원칙 규정이 아니라 허용한다라는 허용 규정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니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발음해? 아니오가 원칙이지만 아니오를 허용하지. 그러면 이 이오를 보면 어때? 2 플러스 5 하면은 단모음과 단모음인데, 이 단모음과 단모음 사이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반모음 2가 들어온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얘는 몇 항이야? 표준발음법 22항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사이시옷은 어때? 표준발음법 30항에 들어가 있지. 여기다 플러스해서 한글 맞춤법 30항도 들어가지. 니은 첨가는 표준발음법 29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비읍과 히읗 쪽이나 한글 맞춤법 31항에 들어가 있지.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표준발음법 함수만 알면 돼. 표준발음법 함수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 정도만 싹 다 외우면 된다. 됐지? 여기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응용변동 전체야. 정리하시고. 자, 봐 이제 명사절 붙은 거거든. 자, 명사절은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어. 왜 조사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명사절은 모든 문장 성분이 가능하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 명사절은. 명사절의 형태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 봐봐. 일단은 우리가 명사절을 이제 수식 형태로 한번 보자. 자, 명사절은 크게 이제 대괄호 안에 들어간 게 명사절이라고 해봐. 보면은 명사절은 주어, 월, 목적어, 월, 보어, 월, 필수적 부사어, 오도 올 수 있고 월, 나 아무것도 안 올 수도 있어. 이 상태에다가 플러스 뒤에 뭐가 와야 돼? 서술어가 와야 되는데 용언이나 월, 체험 플러스 서술적 조사에 에다가 여기다 뭐를 갖다 붙여야 돼? 명사형 근성어미 갖다 붙여야 되지. 명사형 근성어미 하면은 뭐야? 미음, 기 같은 게 붙어 있으면 돼. 명사와 정리사 말고 명사형 근성어미. 주어가 있을 수 있어야 되니까 어미겠지, 결국에. 자, 이렇게 묻고 가로 닫으면 이 대가로 아닌 뭐야? 명사 되는 거지. 이해돼? 자, 그리고 여기 뒤에는 보통 뭐가 붙어? 조사가 붙겠지. 격조사나 or not, 보조사나 or 접속조사나 아예 안 붙기도 하지. or not. 이 격조사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얘 문장 성분이 정해지는 거지. 얘는 그래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문장 성분을 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자. 철수가 밥을 먹기가 싫다? 라는 문장을 한번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일단은 겉에 문장은 이거지. 이 부분이 주어고 이 부분이 서술어인데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 지금. 이렇게 모든 문장 성분 다 할 수 있어서 주어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철수가 뭐해? 먹기. 주어 서술어 이렇게 잡지. 아는 문장의 주어와 암긴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 이게 이제 명사절인 거지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가? 주격조사가 들어가니까 주어 자리가 된 거야 이렇게. 근데 꼭 주어가 있어야 되느냐? 주어 생략해도 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주어 생략해버리면 밥을 먹기가 싫다. 이렇게 돼 있어도 어때? 우리가 명사형 어미만 있으면 주어가 생략돼 있어도 명사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어때? 이렇게 주어 서술어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절로서
먹기가 있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먹기 싫겠지. 이것도 명사절인 거지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이 목적어가 얘가 주어가 있으면 흔적이야. 근데 이 주어 흔적 자체의 목적어마저 생략해도 사실은 명사절이 될 수 있지. 목적어를 생각해봐. 목적어 생각해도 나 밥 먹기가 싫어. 먹기가 싫다. 그래도 어때? 주어 서술어이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 먹기라는 명사절이 있지. 누군가가 먹기 싫겠지. 이렇게 명사절이 되는 거. 또 아예 조사까지 생각해도 먹기 싫어. 이렇게 해도 어때? 주어 서술어인 걸 알 수 있지. 여기 이제 가가 생각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때? 누군가가 먹기겠지. 이렇게. 근데 얘도 명사절이야. 그러니까 명사절이라는 건 명사형 어미만 있으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 명사형 어미인지 아닌지는 주어 붙여보면 아는 거지. 철수가 먹기 싫어. 가능하잖아. 그럼 명사형 어미이고 그럼 뭐야? 명사절이 만들어지는 거야. 어미 숫자만큼 보조적 연계형 어미를 제외한 모든 어미 숫자, 즉 어만어미 숫자만큼 절은 만들어져. 그 중에 명사형 어미가 나타나면 어때? 명사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돼? 무조건. 명사절이 있으려면 명사형 어미가 있어야 되고 명사형 어미가 있으면 명사절이 만들어져. 됐지? 자 그러면은 얘가 주어절이 말고 다른 자리 들어갈 수도 있잖아. 이 경우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지. 어떻게 들어가 있어? 철수가 뭐뭐를 싫어한다. 이렇게 들어가지. 이게 이제 주절인 거고. 그 다음에 어때? 철수가 먹기. 그리고 어때? 목적격 조사. 이렇게 명사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이제 또 뭐도 갈 수 있어? 서술어 자리로도 갈 수가 있지. 이렇게 서술격 조사 붙여서 어때? 서술어 자리에 넣을 수도 있지. 철수가 싫어하는 것은 뭐뭐시 어때? 뭐뭐이다 이렇게 주어 서술어 있지. 근데 어때? 철수가가 생략되어 있네 여기. 원래는 이제 앞에서 끌어오자. 그러면 철수가 싫어하는 관형절이지만 여기에서 주어를 공유해서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 앞부분은 관형절로 보기도 하고 명사절로 보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것이 들어갔지만 관형절로 나중에 이제 이게 명사절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알려줄 건데 이렇게 묶어서 얘는 뭐야? 관형절인 거고. 이 빨간 게 주절이고 파란 게 명사절인데 얘가 명사절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어? 이 서술격 조사를 통해 가지고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지. 어쨌거나 명사절이라는 개념 자체는 어때? 명사형 어미만 나타나면 무조건 만들어질 수 있어. 이해되지?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명사절로 보는 사례 하나를 더 넣어보자. 이거는 이제 우리말 문법론이라고 해서 이제 국어 선생님들이 이제 국어 임용고시 볼 때 국어교사가 그때 이제 텍스트북 교과서처럼 쓰는 책이거든. 고영근이라는 서울대 교수, 학교문법을 정리한 서울대 교수가 정리한 우리말 문법론에 보면은 이거를 명사절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봐.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정리해 볼게. 자, 첫 번째는 첫 번째가 아니라 이제 그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은 주어, 월, 목적어, 월, 보어, 월, 필수적 부사어, or not, 플러스 용언,
플러스 서술격 묘사네. 만약에 여기 관형사용전 성어미 붙이면 원래 관형절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관형사용전 성어미를 붙이고 관형사용전 성어미 뭐 있었어? 은, 니은, 덧는, 을, 리은 있었지. 얘네를 붙이고 뒤에 의존명사 것이 들어갔을 때 것 들어가면 뒤에 이제 격조사나 5월 보조사나 접속조사나 5월 나올 수 있겠지. 이랬을 때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은 이 부분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아니면 관형절이겠지. 예를 들어볼게. 혈소가 밥을 먹는 거 먹은 것이 먹을 것이 싫다. 뭐랑 똑같아? 혈소가 밥을 먹기가 싫다가 동일하다고 보는 거야, 통상.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주절이 나오고 명사절에 어떻게 묶어? 혈수가 먹는, 먹을, 먹은 것까지를 끊어서 이걸 명사절로 가 이렇게. 왜? 이게 먹기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겉만 돼, 근데 웃긴 건 겉 외의 것도 안 된다라고 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뭐야? 관형절이지. 겉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이 싫다야. 주절은. 명사절이니까 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관형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 거야? 그냥 수식한다라고 봐. 이렇게 밖에 빠져 있어가지고. 얘가 관형절이지. 얘가 이 일을 수식하는 거지. 이렇게로 봐. 차이 이해돼? 똑같은 것이라도 그리고 어때? 철수가 싫어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로 대체가 안 돼? 싫어하는 것이 싫어하기나 싫어함으로 대체가 안 되지. 철수가 싫어함은 싫어하기는 밥을 먹기다. 이거 안 되지. 그러면 저건 그냥 관계야.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것이 붙은데 은기로 대체가 되면 이건 원래 형태가 이거이기 때문에 얘는 명사절로 쳐야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말 문법본에 실려 있고 그래서 저거를 이제 명사절로 쳐. 그래서 것이 붙은 거를 수능에선 잘 안 내. 왜? 이제 관형절 명사절 혼돈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안 넣는데 만약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라는 거야. 음기로 대체되는 것의 경우에는 명사절로 본다.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에 나오면 뭐를 주겠어? 보기 줄 거야. 보기나 지문을 주고서. 근데 어쨌거나 개념을 알아둬라는 거지. 일단 요거 정리. 자, 관형절. 관형절 내지는 관형사절이라는 거지. 얘는 관형을 역할하겠지, 당연히.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관계관형절과 동격관형절로 나누는데 이제 동격관형절. 동격관형절은 우리가 이제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그건 똑같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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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구성, 5월날 하고, 플러스 5원이나 시험 플러스 서술금 교사에 반영사용 연속범위 붙이면 되지. 플러스 한 칸 띄고 뒤에는 뭐가 와야 되겠어? 체온이 어디 수식하는 거겠다, 뒤에. 반영사용 연속범위는 은, 니은, 던, 는, 을, 리을이 와야 되는데 여기 플러스에서 원래는 단어는 뭐야? 다고 하는의 뒷말이지. 혹은 라고 하는의 뒷말이지. 얘네들이 오면은 보통은 관형절로 가. 동격 관형절. 인용으로 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은 인용 비슷한데 관형어 자리에 오는 간접 인용 형태들은 관형절로 보거든.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동격 관형절로 가. 예를 들어가지고 꽃이 피는 계절이 왔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꽃이 피는 계절이 왔다 하면은 주절은 계절이 왔다지. 얘가 주절이야. 이 주절을 수식하는 관형어 형태로서 뭐가 있는 거야? 꽃이 피는이 있는 거지. 꽃이 피는의 는이 이제 관형사용 성범위여가지고 뒤에 있는 계절, 이 체온을 수식하는 관형절 형태가 되는 거지. 근데 이랬을 때 우리가 동격 관형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보통 이제 꽃이 핀다와 계절이 동격이라고 해서 봐. 얘는 동격이다. 그래서 꽃이 핀다, 계절. 그래서 동격 관형절로. 혹은 저번에 이제 관계관절로 보려면 꽃이 계절에 핀다 이렇게 돼도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좀 이상하죠. 동격 관형절로 보는 거야. 보통 이제 뒤에 있는 게 앞으로 빼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은 관계관형절인데 없으면은 어때? 동격관형절로. 근데 이런 경우, 인용 비슷한 경우 있지. 펠수가 비가 온다는 말을 했다. 경우가 주절이 철수가 했다야. 근데 말을이라는 말을 수식하기 위해서 말을에 나오는 비가 온다는 이렇게 하면은 말을 수식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관형절인데 관형절 중에서도 동격 관형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비가 온다가 말과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얘가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얘는 다고 하면은 이제 원래 뭐로 봐야 돼? 인용으로 볼 수도 있겠지. 원래 다고 하는의 뒷말이 어땠을까? 예를 들면 철수가 비가 온다고 하는 말을 했다. 좀 이상하지? 그럼 이걸 줄여서 말했다. 이래버리면 사실은 이런 인용이잖아. 어떻게 인용인데? 이 파트가 인용이지. 비가 온다고 인용의 부사적이잖아. 이러면 인용절이거든, 분명히.
간접이 연결, 부사어 자리에 쓰이는. 근데 관용어 자리에 쓰이게끔 라는 단원이 바로 들어와 버리면 저 경우에는 뭘로 치는 거야? 관용도로 쳐. 그리고 이런 사례들은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건 설명 없이 그냥 어디에 실려? 모의고사 평가원 같은 데 실렸었어. 그러니까 저거 나오면 그냥 관용절이구나 바로 알아먹어야 돼. 은니은 덧는 은리 외에도 라는 단원이 나와가지고 간접인용 형태의 관용어 자리 같은데 저 자리는 그냥 무조건 관용절이야. 저건 시험 문제에도 나왔었어. 실제 평가원에. 그래서 이걸 외워둬라. 그 다음에 이제 관계관용절. 관계관용절도 형태는 똑같아. 이거, 이걸 필수적 부사어. 월나 플러스 용언 월 체언 플러스 서술적 조사에 관용사역 변동이 바로 닫고 플러스 체언까지도 똑같아. 그럼 차이가 뭐냐? 얘는 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고 딱 관용사역 변동 범위만 들어가는데 이은, 걷는, 은길. 이 뒤에 오는 체언이 얘네 필수 성분 중 하나여야 돼. 그거는 관계관계들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체언에다가 플러스 이 가나 혹은 을름이나 혹은 에서 에게 등등등을 붙여봤을 때 말이 되면은 뭐야? 관계관계. 근데 우리가 이 관계관계들 문제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 관계관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은 별 찾을 때 어미로 찾지 않고 뭐로 많이 찾죠? 필수 성분인 주어나 목적어 같은 걸로 많이 찾는단 말이야. 근데 얘네는 필수 성분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이 없는 경우가. 그래서 언뜻 보기에 그냥 관용어 하고서 지나가 버리는데 모든 관용어 형태 중에서 어미를 가지는 관용어 형태는 다 관용되게 될 수가 있지.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다. 이거 잘 몇 개 들어갔어? 3개 들어갔지. 근데 그냥 한 문장인가 하고 넘어가면 틀리는 거지. 어떻게 찾아야 돼? 일단은 주절은 철수가 주었다가 주절이지. 근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봐봐. 착한 하면은 어떻게 돼? 분명히 관용사역 변성 범위가 있어. 뒤에 수립받는 철수를 앞으로 빼서 철수가 착하다. 이렇게 되면 뭐야? 얘는 관계 관용절이 되는 거야. 또 두 번째, 먹던 같은 경우에는 던이 관용사역 변성어잖아. 그러면은 뒤에 있는 빵을 앞으로 빼서 빵을 먹다. 쟤네 누가 먹는 거야? 철수가 빵을 먹겠지. 이렇게 하면 이것도 관계 관용절이 돼. 그 다음에 가난한도 어떻게 돼? 가난하 니은이 관용사역 변성어이잖아. 그러면 거지를 앞으로 빼서 거지가 가난하다 하면은 관계관용절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관계관용절은 우리가 잘 안 찾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알고 있더라도 수능 때는 바쁘니까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가난한, 어떤, 착한 이런 것들이. 근데 무조건 관용사역 변성어가 나오면 무조건 어때? 절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지?
그래서 관계관념별은 되게 중요하다. 관계관념별 나오면 부담률이 평가원 시험에서 50% 이상에서 70%까지가 역으로 생각하면 이거 맞추면 변별 점수가 확 올라간다는 거야. 되게 중요해요. 절 문제가 나오면 오답률이 되게 많이 올라가는데 그중에 특히 관계관념별 문제가 나오면 애들이 되게 많이 올려. 근데 저거 무조건 맞춰야 된다. 됐지? 부사절이랑 인용절이랑 같이 해주시면 부사절은 사실 이제 인용절도 부사 역할하고 부사절도 부사 역할을 해가지고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부사절은 이제 그 부사형 변성어이랑 부사와 정비사를 사용하고 인용절은 인용의 부사격 조사를 사용하지. 이게 차이야. 그래서 형태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긴 해. 간접 인용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것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해줄게. 일단 부사절부터 정리할 건데 부사절은 당연히 부사와 역할을 하겠지.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부사형 변성어미 사용하는 경우와 부사와 정비사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성어미 사용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미사 사용하는 애들이 있고 그 두 가지로 나눈 거죠. 부사형 변성어미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 관형절이나 명사절이랑 똑같지. 주어, 월, 여거, 월, 보어, 월, 필수적 부사어, 월, 나눌 수도 있고. 근데 플러스 원, 월, 시험 플러스 서비스 부사에 부사형 변성어미 붙이기. 부사형 변성어미는 개, 도록, 드시 같은 게 있지. 보통 수능에서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줘. 개, 도록, 드시 외에 원래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나, 어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건 되게 애매하단 말이야. 이거는 서술어로 칠 수도 있지.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도 있어요. 종속문제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보는 거지. 부사형 변성어미로 보기도 하고 혹은 종속연결어미로 보기도 해서 이 경우에는 보통은 문제 안내 두 개가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부사절 찾는데 없으면 어서를 찾아라 그거라도 찾아야 되겠지. 원래 부사절이 있다라고 해놓고서 찾으라고 하면. 자, 그리고 한 칸띄고 수식할 때 뒤에는 뭐의 수식을 뭐를 수식해? 용어를 수식해.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속도가 빠르게 달린다. 경우에는 혈수가 달린다가 주절이고 속도가 빠르게가 있죠. 빠르게 개라는 부사형 변성어미를 통해서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하지 달린다라는 용언.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할력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게 주어 생략을 하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철수가 빠르게라 철수가 달린다고 말하시겠지. 어쨌거나 부사형 변성어미가 오면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더라도 얘도 어때? 부사절 형태로 보는 게 일반적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미사를 가지고 만드는 경우는 보통은 이 경우는 절 자체가 되게 명확하거든. 주어나 5월 필수적 부사가 보통 있어야 돼.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되고 플러스 여기에 없이 or 달리 or 같이 같은 부사들이 들어오면 돼. 얘네는 부사지. 근데 이게 들어오면 부사절이 돼. 당연히 얘는 한 칸 띄고 용언의 수식하겠지. 예를 들어서 비가 소리가 없이 내린다. 원래는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부사와 정비사잖아. 이런 부사와 정비사 만드는 부사들은 주어를 못 가질 때 없이 달리 가치가 예외적으로 이제 절을 만들 수 있는 경우지. 그래서 없이 달리 가치가 나오면 앞에 주어나 필수적 부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거 있으면 무조건 부사절이 되는 거야. 주절은 이 경우에는 비가 내린다지. 근데 어떻게 돼? 소리가 없이지. 요게 이제 부사절이 되는 거지. 달리와 같이는 어떻게 되느냐? 철수가 아빠와 달리 똑똑하다. 혹은 아빠와 같이 똑똑하다.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어때? 원래 이제 주문장은 철수가 똑똑하다 이렇게 나오지. 얘가 이제 필수적 부사어란 말이야.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 주어가 어디 있겠구나 알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철수가 다르다. 누구와? 아빠와. 혹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치 같은 경우는 철수가 아빠같이 똑똑하다 해도 그것도 부사절로 볼 수도 있겠지. 뭐뭐같이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외적으로 이제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부사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보통 아빠같이 이런 건 잘 안 나오고 없이 달리 같이 딱 나오면 아 부사절 이 정도 생각하면 돼. 부사가 나왔을 때. 그래서 그냥 외워라고 없이 달리 같이 개 돕듯이 두 가지만 외우면 돼. 바로 다음 들어가자. 자, 이번에 이제 서술절하고 마지막으로 인용절하고 끝내자. 자, 서술절은 당연히 서술어 역할을 하겠지. 얘네는 기본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겉에 주어가 있으면 속에 주어가 하나 더 있고 플러스 서술어 형태로 되어 있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 이 부분이 이제 서술절이 되는데 서술절은 사실 이제 세 가지 정도 형태로 볼 수가 있거든. 이게 꼭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눠보면은 이제 수식형과 수량형 그리고 그 외에 정도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 얘네들이 서로 합쳐지면서 어때? 주어가 막 6, 7개씩 나올 수도 있어. 수식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철수가 키가 크다. 수량형은 철수가 둘이 있다.
혈수가 답이 싫다. 자, 수식형이라는 건 뭐냐? 이거 셋 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술절이지. 키가 크다가 있고, 철수가 키가 크다가 있지. 주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서술절이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이 서술절 같은 경우에는 주어 두 개가 힌트인 거지. 문장을 봤을 때 주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말했을 때 말이 되면은 그러면은 아 서술절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왜 수식형이냐고 그러냐? 여기 보면은 요 자리를 의로 대체할 수가 있어. 의미상 수식관계에 해당한다는 거 수식형이라고 봐.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여기 주어 있고 서술절에 주어가 하나 또 있고 이게 서술어가 있지. 이 경우에 이 뒤에 있는 주어 자리가 보통은 수사 혹은 수관형사 플러스 단임형사 이런 형태로 나타나. 즉 수량이 들어가. 그리고 이 둘 다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나눠놨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합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철수가 둘이 모두 키가 크다. 철수가 주어, 둘이 주어, 모두 부사어, 키가 주어, 크다 서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붙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주어가 여러 개 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철수가 둘이 모두 키가 크다.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때? 둘이 키가 크다. 이렇게 가겠지. 그리고 다시 키가 크다. 이런 식으로. 또 얘네랑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야? 대표적인 예가 되다 아니다 계열이지. 예를 들면은 철수가 학생이 되다 혹은 아니다. 이런 경우는 어때? 주어 두 개는 이러면은 바로 틀리지. 어떻게 돼야 돼? 얘는 형문장이잖아. 철수가 되다 아니다. 이 가운데는 뭐였어? 뭐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이거야. 보어 개념들. 보어가 들어오면 서술절이랑 헷갈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인용절 바로 갈게. 봐봐. 우리 인용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보통은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부 관용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 국립국어원에서 관용어 역할하는 자리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따옴표 집어넣으면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 한번 보자. 일단 우리가 부사어 자리에 해당하는 거를 일반적인 인용절이라고 보고 관용어 자리에 하나만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관용절로 보고 싶어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야. 자, 부사어 자리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겠지. 직접 인용은 뭐가 들어가? 따옴표가 들어가지. 따옴표가 들어가서 주어 플러스 서술어 형태가 만들어지고 혹은 뭐 주어가 생략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따옴표 붙이고 그 다음에 닫고 뭐가 붙어? 라고라는 인형의 부속격 뜻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돼? 한 칸 띄고 그 뒤에 뭐가 붙어?
한칸 띄고 용언이 붙기 인용이니까. 그래서 얘를 수식하지 부사원을. 간접 인용은 어떻게 돼? 주어 서술어의 형태가 나타나고 꼭 주어가 없어도 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고라는 인용의 부사를 들어가고 다음표는 안 들어가지. 그 다음에 수식하지 한칸 띄고 용어를. 여기서 예를 들면 이건 이런 거지. 철수가 비가 온다 라고 말했다. 근데 사실 직접 인용이 절 문제에 나오는 경우는 없어. 이거 너무 쉽잖아. 나오면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안 나오지. 이게 딱 보면 철수가 말했다. 어때? 비가 온다. 나오면 보면 나오잖아. 역대 문제에서 사실 이거 찾으라고 나온 경우는 없어. 다 간접 인용만 나와. 라고라는 인용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그럼 간접 인용이 나오겠지. 철수가 비가 온다고 말했다.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돼? 철수가 말했다지. 뭐라고? 비가 온다? 오. 이게 인용적이고 끝에 인용의 부사식 부사.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관용어 자리가 문제야. 관용어 자리는 이제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겠지. 직접 인용. 직접 인용 같은 경우에는 다운표, 주어, 플러스 서술어, 다운표 하고 플러스 라는 이라고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 라는 라고 하는의 뒷말이지. 라는 한칸 띄고 수식 체온이 와야 되는데 사실 이 형태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 국립국어원에서. 근데 있긴 있거든, 그런 형태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보자. 철수가 비가 온다 라는 말을 했다. 자, 이러면 이거는 뭐로 쪼개면 돼? 라고 하는으로 쪼개겠지. 그럼 라고는 뭐야? 다시 인용의 부사격 부사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냥 인용절로 보는 거지, 결국에는. 그래서 이 경우에도 관용어 자리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어때? 라고 하는 말을 했다 라고 해가지고 인용절로 본다. 근데 문제는 이 간접 인용인데 간접 인용은 사실은 관용어 자리의 간접 인용은 간접 인용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봐? 동격 관용절로 본다. 그래서 어떻게 돼? 주어에다가 서술어 자리 올 때 서술어라고 보지 않고 뭘로 보는 거야? 주어의 뒤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아, 이렇게 해볼까? 그냥 이렇게 봐. 서술어 붙고 원래는 능이 붙는 거지. 근데 이렇게 보지 않고 이 서술어 능은 어간에다가 플러스 라는 or 단응이 붙는 형태라고 봐. 그래서 얘는 바로 뭐를 수식한다고 보는 거야? 체온을 수식한다고 보는 거지. 그럼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철수가 비가 온다는 말을 했다. 그러면 단어는 뭐야? 가고 하는의 준말이지. 하지만 얘는 뭘로 쳐? 그냥 관용절 처리를 해버려. 비가 온다는 해서 그냥 이거 관용절 처리하고 이게 실제로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데도 나왔던 얘기죠. 됐지?